문제 102번. 최적 효율에 관계하는 인자와 관계가 먼 것은 최적 효율은 클리어런스가 커지면 커집니다. 예, 맞습니다. 압축비가 커질수록 최적 효율은 클리어런스 커지면 최적 효율은 작아지죠. 예, 압축비가 커지면 최적 효율도 또한 작아집니다. 제가 자꾸 착각하고 있습니다. 흡입가스의 비최적이 크면 최적 효율이 떨어집니다. 예, 비열비가 크면 온도가 올라가니까 최적 효율도 또한 적어지는데, 이 중에서 가장 관계가 먼 것은 가장이라는 말을 넣어야 맞습니다. 다 전혀 관계가 없지는 않거든요. 이 중에서 비열비가 가장 멀다라고 판단을 해 두겠습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문제 103번. 압축기의 최적 효율을 바르게 나타내는 것은, 최적 효율은 실제 출력 나누기 이론 최적. 이론 최적은 4분의 파이 d 자성 ln r 60으로 우리가 최적을 낸다고 했죠. 네. 요거는 냉매 순환량에다가 비최적을 집어넣으면 우리가 이론 최적이 됩니다. 이론 최적으로 계산했지만 실제 최적이 더 적게 나오기 때문에 이론 피스톤 배출량분의 실제 피스톤 배출량 어디 있죠? 3번이 되겠네요. 실제 피스톤 배출량 나누기 이론 피스톤 배출량 V 이론 분의 V 실제 배출량을 최적 효율이라고 한다. 문제 3번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 104번. 압축기의 압축 효율을 바르게 나타낸 것은, 압축 효율은 이론 동력 나누기 지시 동력, 실제 동력을 압축 효율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지시 동력분의 이론 동력, 1번이 그렇게 되네요.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압축 효율 지시 동력분의 이론 동력. 105번. 왕복동 압축기의 기계 효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제 지시 동력 나누기 축동력이 기계 효율이 되는데요. 축동력분의 지시 동력, 여기 정리가 되죠. 이렇게 되는 것이 최종적으로 압축기 모터가 가야 될 동력이 실제 축동력이 됩니다. 축동력. 얘를 축동력이라고 하죠. 축동력이 모터에 들어가죠. 모터에서 되는 것이 축동력, 그 다음에 압축기를 돌리는데 필요한 동력이 지시동력, 그 다음에 압축기 최적에 관한 효율이 최적 효율. 이렇게 됩니다. 이게 최적에 관한 동력이 이론 동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축동력이 가장 크고 지동력이 그 다음에 이론 동력이 가장 작죠.
선도에서 나오는 계산식이 이론 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문제 106번. 기계 효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기계 효율은 니타 M으로 표현하죠. 우리가 기계 효율은 니타 M은 축동력 분의 지시동력이 기계 효율입니다. 1번. 실제로 가스를 압축하는 데 필요한 동력을 가스 압축하는 동력, 실제 가스 압력, 그 다음에 압축기를 운전하는데 필요한 동력, 즉 축동력으로 나눈 값이다. 이게 바로 정답이네요. 이게 지시동력이고 이 아랫부분이 축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2번. 이론상 가스 압축을 필요한 동력, 이론 동력 나누기 실제 가스를 압축하는데 필요한 동력, 이론 동력 나누기 저거를 지시동력이라고 하면 얘는 압축 효율이 됩니다. 압축 효율. 이라서 아니고요. 3번. 압축기를 운전하는 데 필요한 동력을 실제로 압축가스를 필요한 동력. 이거는 뒤집어졌네요. 이 값이. 틀렸습니다. 4번. 이론상 가스를 압축하는 데 필요한 동력을 압축기로 운전하는 데 필요한 동력으로 이론상 실제죠. 이거는 실제해야 되고 실제가 들어가야 기계 효율이 되죠.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효율에 대해 냉동기 압축 효율에 대해서 한 번 더 풀이를 해드리면 우리가 어떤 실에 즉 증발기가 담당하는 열량이 있다라면 이것을 뭐라고 한다? 냉동부하라고 합니다. 냉동부하 이렇게 해서 열량 QE로 표시를 하는데요. 그러면 이 냉동부하는 부하 계산이라는 걸 하죠. 부하 계산을 해서 증발기에 증발 열량이 나오는데 우리가 압축 사이클로는 압축기, 응축기, 팽창 밸브, 증발기 순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이 부하 계산을 가지고 이제 증발 압력에 따른 것과 응축 압력에 따른 pH 선도를 그리게 됩니다. pH 차트를 그리면 호화액선과 금포화 전기선, 응축 압력과 증발 압력, 압축기는 등 엔트로피 변화, 관행각도 5도를 주고 이렇게 팽창해서 냉동 사이클이 형성이 되겠습니다. 그 형성된 사이클을 요 아랫부분을 우리가 냉동 효과라고 하고 압축기 부분을 압축 일량이라고 하고 응축기 발열량으로 우리가 엔탈피 차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요 엔탈피 차로 이렇게 나타낼 수 있죠. 자, 이제 냉동 부하가 구해질 때 계산식을 살펴보면 들어가는 열량 Q는 K, A, 델타, T로 열이 들어갈 것이고 내부에 온도를 낮추는 열량, 현열, G, C, 델타 T. 물론 이 식은 부하 계산 차트로 표로 우리가 구하게 되지만 어떤 물품의 잠열 요 세 가지 값이
예, 냉동 혹은 냉장 혹은 냉방 부하값이 되는 것입니다. 요 값이 정리가 되고 나면 이제 선도에 따른 열량을 나타낼 수 있는데, 이때 이 냉동 부하가 정해지면 이제 냉매 순환량을 알 수 있는 거죠. 냉매 순환량 G는 즉 냉방 부하 혹은 냉동 부하분의 냉동 효과를 하면 단위는 kg per hour의 냉동 부하가 정해지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이론 동력을 계산하면 첫 번째 이론 동력 A, W 이론 동력으로 이렇게 쓰겠습니다. 요 값은 이제 여기서 구한 G 냉매 순환량 G2라고 표현할게요. 우리가 항상 증발기를 통하는 냉매 순환량으로 계산을 하기 때문에, 그럼 G 곱하기 A W가 되겠습니다. 요 G는 앞에서 구한 냉동 효과 나누기 냉동 부하 나누기 냉동 효과 값이 되고, 요 값이 kcal per hour나 kJ per hour 값으로 정리될 것입니다. 물론 킬로와트나 마력으로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것이 이론 동력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즉 냉매 순환에 순수하게 계산하는 식을 이론 동력. 이제 이 이론 동력보다 실제로 더 많은 동력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 동력을 압축을 하기 위한 실제 압축기의 최적 효율이나 등등이 더 많이 들어가죠. 그래서 들어가는 동력을 지시동력이라고 하고, 지시동력 AW의 지시동력은 이론동력, 즉 AW 이론 동력에다가 뭘 해준다? 압축 효율을 넣어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압축 효율은 이론 동력 나누기 지시 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압축기를 돌려야 되는 이 모터가 전체로 돌려야 되는 동력을 축 동력이라고 하게 됩니다. 그래서 축 동력은 AW의 축 동력은 AW의 지시 동력 나누기 기계 효율을 해주면 축 동력 계산이 됩니다. 즉 이제 기계 효율은 축 동력 분의 지시 동력 이렇게 되겠습니다. 동력에 대해서 두 가지, 한번 압축기에 관한 동력 두 가지 한 번 더 써드리면, 압축 효율은
이론 동력 나누기 지시 동력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기계 효율은 축동력 분의 지시 동력이 됩니다. 이론 동력은 선도로부터 우리가 구해내는 동력이고, 이론 동력보다 더 많이 실제로 압축기가 해야 될 일을 지시 동력이라고 하고, 축동력은 압축기를 돌려주는 모터나 엔진이 해야 될 동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압축기관은 압축 효율과 기계 효율에 대해서 완벽하게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